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1월 4일부터였나요?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올해 사실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시작부터 이거 애널리스트들 한번 불러가지고 네. 작년 2021년 말에도 2022년 전망한 게 네. 한 두 달 만에 다 틀렸나? 그렇죠. 1월 달부터 깨졌습니다. 1월 달부터 깨졌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때 1월 첫 거래일이 2,980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내려갔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상저하고 원래 불러서 전망은 네.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변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1월 셋째 주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그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1월 달 이후로 지금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센 기분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수급상으로도 외국인들이 사주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체감 지수 많은 분들이나 언론에서 느끼는 체감 증시 레벨은 거의 뭐 2,600 이상이 아닌가. 2,600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12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던 것들 되돌림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2월 달에 코스피가 9.5% 정도 빠졌고 또 작년에 연간으로 봤을 때 9%대 이상 빠진 거 그냥 9.5를 10%대로 치면은 한 달 동안 그 월간 10%대 빠진 적이 4번이나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이거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그냥 기술적인 반작용, 되돌림 현상까지 이제 올해 초부터 좀 전개가 되고 또 외국인들도 현재 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나 뭐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또 기업들의 이익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전혀 살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놨고 또 워낙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많이 빠졌고 네. 플러스 환율까지도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른바 조금 이제 기계적인 매수세 이렇게 외국인 성격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체감상 증시 분위기 조금 좋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네. 그냥 굉장히 좋게만 얘기하시니까. 네. 저 일단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증시 결론부터 말씀을 두 드리면 갈식이 좋죠. 네. 저는 그 당분간 조금 조심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1분기 정도는. 그런데 올해는 그냥 플러스로 거의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상고하고? 상고하 고고. 뭐 상저하고건 아니면 상고하고고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연간 상고하고일 수도 있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플러스로 그렇죠. 끝나는 레벨들이 거니까.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야 올해도 또 빠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올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한 해라고 보시면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 월요일 팀은 상고하죠? 거긴 상고하저입니다. 상고하저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저는 가지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고요. 공무원이고 그분 팀들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거기는 상고하죠. 우리는 상저하고 이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상고가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상고하고 매일 나오는 공무원이 이제 월요일 팀이라고 생각하고 반론을 좀 해주셔야죠. 아 왜요? 월요일 팀은 상고하저라며. 네. 월요일 팀은 저는 월요일 근데 방송을 본 적이 없어서 네. 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죠. 공격을 김민수 한번 대표님은 해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기준은 상저하고에 가깝죠. 상저하고? 예. 오. 근데 솔직히 지금 시장 보면은 앞서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시장 좋다? 와 이거 좀 대볼만 장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이 좋은 장은 아니에요. 저도 네. 살짝 그냥 약간의 그 전문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조금 근본 없는 장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무서웠다니까. 대표적으로 왜 근본 없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얘기하시죠. 네. 뭐 은행지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 성격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요즘에 업종들이 오를 때 보면은 어떤 날은 은행주랑 철강주랑 그다음에 인터넷주가 같이 올라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매크로나 업종 관점 봤을 때 결코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업종들인데 얘네들이 같이 오르고 시황 설명을 못 해요. 네. 또 테마주로 봐도 뭐 오전에 올랐던 테마주 로봇 테마주들이 이제 오후에는 빠지고 오전에 빠졌던 뭐 리오프닝 테마주들 오후에 오르고 막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지난주부터 1월 초부터 계속 수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살짝 근본 없이 오르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중구난방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그 텔레그램에서 봤는데 네. 어떤 분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모르겠지만 상반기는 에로 배우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방송에서 지금 그게 안 맞는 거라서 제가 안 쓰고 있는데. 네, 그걸 아마 기사로도 냈더. 그리고 기사로도 냈어요? 네, 기사화도 아무튼 그렇게 냈더라고요. 주장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애가 아니고 네. 사랑할 애가 아니고 네. 어입니다. 에로 배우 에로 배우. 이입니다. 에마 부인의 그게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또 훅 들어가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에너지, 네. 로봇, 그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네. 뭐가 뭐였던 거야? 우주항공. 우주항공. 근데 이것도 다 안 맞는 것 같아. 배터리 계속 안 좋았는데 올해도. 누가 그냥 말 짓고 싶어서 지은 거예요. 느낌 넣어야겠고. 어. 네 여기다 뭔가 이러면 윤곽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특정 유행어가 증시에 돌게 되면은 단계 좀 고점 신호도 있었죠. 예전에 뭐 태조이방도 그렇죠. 그랬었고, 그렇죠. 뭐 BBIG도 그랬었고, 네네. 그 최근에 11월 말 누군가 이방카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2차 전지, 방산, 자동차에서 막. 근데 결국에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것들은 고점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가능성이 좀 제 개인 빅데이터에 의하면 좀 높았어요. 빅데이터. AI세요? 지금 네. 굉장히 빨리 막 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순환매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빠르고 네네네.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을 또 오래 보셨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내 순서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사고 팔고 해야 되는지. 사고 팔고 아니 저는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아니 계속 근데 그거는 우리 네. 김민수 대표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사고 팔고 얘기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저거 쫓아가면 바로 원형탈모 걸리고 안 돼.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예탁금 이제 뭐 한 14조 5천억 뭐 이거 40 14, 네. 40조 예, 정도 40조 되죠. 예. 이 정도쯤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신용도 별로 안 좋다며. 신용도 안 보여. 신용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종목 장세면 붙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금 빠지는 상황 쪽에서는 유동은 주는데 그래도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와요. 막 좀 마음이 급합니다, 다들. 네. 네. 이런 때 아니면 내가 못 먹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뭐 약간 조금 붙는 테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뭐 요즘에 로봇도 한 2주 만에 100% 났고 계속 올라가요. 네. 셌죠. 네. AI도 지금 AI도 뭐 GPT인지 GTP인지 예, GPT 맞죠. 챗 GPT. 그게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관계 있죠. 관계가 있어요? KT도 했는데 이제 아니 그게 그거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AI, 기존과 다른 AI를 만들었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기존의 AI들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랑 달라 우린 이러면서 걔들이 좋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테마 장세 아닌가. 그렇죠. 같은 AI도 여기 갖다 붙이면 저거 되고요. 저기 갖다 붙이면 저거 되고. AI만 붙으면 막 20%씩만 올라가니까 아이 그러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A 그러고 가는 거 아니고? 뭐 A든 I든 보는 뭐다 사람들은 A고 예. 그럼 갖고 그거를 있으면 따라가야.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봤었던 테마 장세 치고는 상승세가 꽤 오래 이어지거든요. 예. 뭐 하여튼 레이모 무지개. 로보틱스. 네. 무지개로 왜냐면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고 네. 그 다음날 뭐 바로 꺾일 줄 알았어요. 살짝 꺾이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뭐 슈링 로봇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가요. 네네. AI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약한 테마가 그렇게 약한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쪽 테마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는데 예전에 메타버스 테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프다. 네. P2E 저희의 뭐 이제 이런 거. 아픈 기억을 선사했던. 아. 그런데 이제 아직 그 끝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그 로봇 테마에서 해먹을 만한 자리는 있을 것 같은데 공격적인 베팅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테마주 ETF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 메타버스 ETF처럼 그때 사람들이- 출시가 고점이었죠. 네, 그 ETF에 무슨 종목이 담겨 있는지 포트폴리오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따라 매매하고 거기 돈 들어오는 것들 저희가 일간단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좀 메타버스 장세랑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네. 따라잡아야 되나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메타버스로 바로 딱 싹을 꺾어주시네. 그래,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나오면서 따라잡는 건 네 마음인데 메타버스처럼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쉽게 못 들어가죠.
다 분명히 미래의 성장성과 기술력과 있는 기업들과 업종인데 지금 생각하면 없지 뭐. 그 주식 차원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지금 누가 메타버스로 뭐 하는 그렇게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더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난 안 할 거야. 네. 그래도 난 안 합니다. 아유 뭐 지금 여기서 나 관심 없어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도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처참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거기서 얼만큼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 꿈. 그렇죠. 내가 여기가 이해가 된다. 네. 아니면 그러니까 솔직히 뭐 AI 관련된 쪽에서 적어도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한번 읽어보셨던가. 네. 아니면은 최근에 나오는 산업도넛 쪽에서 특이한 게 AI 관련돼서는 리포트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죠? 네, 산업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워낙에 죽어 있는 쪽이어서 그런 거.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실생활에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래요. AI가 뭐 이걸 AI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쭉 풀어내기가 어느 정도 적용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적으로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오픈 AI를 우리가 왜 그렇게 돈 주고 키웠겠느냐 적용시키겠다라고 해서 바로 빙이랑 그 MS 오피스랑 아니 애저에 들어갑니다. 애저에. 예, 애저에 먼저 클라우딩 우리 하는 서비스한테는 바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이제 점점 더 확대시킬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챗봇만 얘기하셨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더 열광하는 거는 네. 이미지 생성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림도 그린다. 아 맞아요. 이걸 생성 테크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붙이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자 연합뉴스 경제TV에 이미지를 그려줘. 그러면은 여기서 한쪽 로딩 중 중학교죠. 네. 로딩 중. 네 이거 한번 좀 나온 다음에 좀 이해해 주세요. 좀. 네. 이게 바로 뭔가 이제 쪼크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로딩 중에서 신뢰가 딱 난 떨어지는데. 무슨 말인가 했네 방금. 못 아유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아유, 예, 제가 다 챙겼어요. 네, 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미지가 뜹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 뜰까요? 저희 연합뉴스 경제TV 그 수요일 팀에 딱 맞는 이미지. 김민수 대표 얼굴? 예? 자 저는 안 나옵니다. 얘는 매일 나오니까 제외하면서 이렇게 그 이미지에 맞게 또 배경화면까지 딱 돼서 뜨거든요. 이런 게 하나의 또 새로운 개척 부대로 아니 나오기 뭐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뭐 어떤 그 예술가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거의 뭐 그렇습니다. 차이 없더라고. 네. 그거는 근데 복제하는 거라서 그런데 아니 지금 아니 자기가 완전히 새로 그린 그림도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복제해서 그런데 지금 뭐챗 GPT 그거는 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저도 그 해보고 지금- 있는데 지금은 아닌데 한 5년 뒤면은 와.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요. 직업 상실 리스크에 굉장히 크게 직면할 것 같다라고. 아니지 웬만한 직업은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의사도 네,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죠. 변호사 없어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솔직히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이번에 아바타 2 찍을 때 이거 그 시놉시스 만들어 가지고 줄거리 만들어서 이게 내용들 보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AI가 했대요. 그러니까 서브 작가 다 잘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근데 저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상황이었고 게다가 삼성도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게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게 그 초연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있으면은 여기 다 연결시켜줘. 이거 불도 조절하고 뭐 PC도 켰다 껐다 하는데 예전부터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AI를 적용한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항상 들어와서 하는 패턴을 알죠. 쾌적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습도, 온도. 그렇죠. 내가 항상 온도 조절했던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면 항상 TV부터 켰지. 네. TV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밥도 차려놓고. 밥 제가 해드릴게요. 밥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예. 밥 차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밥도 밥솥이 가능하죠. 밥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그거 들어가겠죠. 얘기하면 아니 예. 뭐, 못할 거 없죠 사실은. 요즘 그렇죠. 뭐 저기 뭐야 그 마켓컬리에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문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마켓컬리에서 갖고 오면 자기가 어디 갖다 놓으면 지가 쭉 갖고 와서 시간 맞춰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하든지. 아니 되게 들어가시면 형수님이 밥 안 차려놓으시나 봐요. 아, 네. 자기가 차리는 아, 이제 해서 모셔야죠. 네? 초 연결, 초 AI 시대는 다 차려놓을 수 있다. 아니, 그거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애정과 사랑.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BOJ가 있었습니다. 네. BOJ 한번 정리 약간 저는 의외였습니다.
예, 저도 조금 네. 의외라고. 다 의외 아니었어요. 예. 다 의외였나요? 네, 좀 사후적으로는 그럴만 했겠다라고 좀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는 네. 있는데 그 일단은 BOJ 회의 전부터 시장에서는 베팅을 약간 좀 설레발이 있었죠. 예, 많이 했었죠. 파생 네. 시장에서는 이미 10년물 수학금리 막 거의 1%대까지 갔다 네, 오고 네. 그런 상 베팅을 해놨는데 이제 정작 BOJ 결과 끝나니까 아무런 이제 우수수. 예, 변동이 없다라는 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BOJ도 지난번에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YCC 상향 조정한 다음에 네. 세간의 비판과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불러일으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한 달 회의 정도는 좀 지켜보고 건너가자.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고 이 결과 근데 이거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4월 달인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총재 네.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 총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스탠스 변경에 대한 좀 키를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다행인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나름 얌전하게 끝났던 것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장 중반에도 이제 환율 위로 튀었었고 10년 분금리 네. 다 위로 엔화 그 일본 10년 분금 다 위로 튀었다가 다 어느 정도 다시 좀 되돌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엔화는 약간 약세로 그렇죠. 예, 절하로 예. 위로 탁 튀어 올랐는데 네. 우리 환율은 그래도 강세로 강세로 갔죠? 네, 그렇죠. 끝났어요. 뭐 37원 끝났나요? 오늘? 1237원 30 그 정도 37원, 37원 이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왜 우리만 그렇게 강한? 우리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올해? 그 환이요 환. 네. 아니 환도 그렇고 시장도 네. 그렇고 뭐 우리 기관 빼놓고 나면 네. 외국인은 계속 우리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은 또 그쵸. 팔대 이 와중에. 하여튼 나 기관 마음에 안 들어. 화요일도 얘기 듣고요. 네. 제가 수요일까지 얘기 들으면은 아, 저희 그래도 기관분들 계시. 레몬 리서치는 기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관은 등록 안 돼. 스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 그 위로 잘 안 튀어오르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와 강세가 제한이 되는 것도 그 작년에 저희를 괴롭혔던 이슈도 크게 두 가지는 조금 이제 덜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이랑 네. 또 연준 긴축 이 두 개는 이 두 개가 사실상 작년에 글로벌 달러와 초강세를 유발했던 요인인데 이게 거의 작년 11월 12월로 넘어갈수록 이제 그 영향력들이 약해지면서 네. 달러와 이제 강세를 제한하고 이게 원달러 환율 하락 계속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역시 뭐 이제 지금 레벨에서 환이 더 튀어오른다에 세게 전망하기보다는 플랫 혹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하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관분들은 대부분 자금 성격이 특히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자금 성격은 액티브 자금들. 그쵸. 어, 그게 근데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자금들을 보면은 그 순수 기계적인 자금, 패시브 자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를 체크해서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순매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주식사로 들어온 순매수가 아니라 네. 그 비차익 프로그램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기계적으로 그냥 산다라는 자금으로 보시면 근데 될 것 그렇게 같고. 보면 그렇게 네.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중간 은행주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그것 때문에 약간 네. 헷갈려요. 네. 이거 맞아요. 프로그램이 맞나? 그냥 얘들이 액티브로 이렇게 해서 뭐 사러 들어오는 건가? 같이 좀 쓱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쓸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좀 이번에 외국인들 순매수 성격은 그냥 기계적인 순매수라고 보고 있고 뭐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한 8조 정도 사고 그다음에 12월 달 1.7조 팔고 이번 달에 한 그 2.8, 3조 정도 3조 샀는데 정도.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은 거의 역사적 저점 레벨에 최저점이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한국 증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 계속 내다 팔 유인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서 결국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네. 긴축을 하거나 할 것이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고 네. 달러는 약세로 가고 네. 우리가 바라는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올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약간 좀 그런 그림이 안 나왔었죠. 안 나왔죠. 약간 불안한데. 네,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막판에는 좀 순매수로 당겼더라고요. 네. 네. 결국 순매수로 끝났다며. 네, 그 엔화 강세가 딱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들 다 개별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네.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달러와 약세를 유발하고 네. 이게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유발하면서 전반적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인데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 그 네. 금리 10년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네. 저 12월 달에 한창 노이즈로 많이 나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네. 출산 이 이슈까지도 지금 자극을 할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엔캐리 청산보다는 이제 앞쪽에 있는 요인 달러와 약세를 유발하면서 미국 말고 다른 이제 비달러 통화드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인 자금 그 유입 강도를 강화시키는 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4월 달에 네. 봐야 됩니다. 뭘요? 지금 얘기 나오는 요 스토리가. 아. 네. 근데 4월 달이? 네. 이제 구로다 구로다 총재님 가시고 구로다 총재님 가시고 누가 들어올까요? 혹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통이셨습니까? 우리 왜 박사님. 이러세요? 구로다 다음이니까 10 난 한국통인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아, 두 분 다 이렇게 썰렁해.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누구 지금 뭐 얘기 나오던데 이름이? 근데 또 보니까 약간 반려했다고 얘기도 하고. 아, 예, 그래요? 예. 왜냐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네. 사실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중앙은행들에 대한 지금 다들 그 연준 이외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행보들에 대해서 지금 민감도가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연준 행보만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은 노이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이 크게 두 개의 영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BOJ, YCC 수정을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과 BOJ의 진실 공방. 지금 일단 BOJ는 뭐 진실을 외면했는지 네.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한 이슈라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연준과 시장과의 이 기싸움. 기싸움. 예. 지금 보시면 연준은 계속 연내 금리나 어림도 없지라고 계속 시전을 하는데 시장은 안 믿는다. 너네 할 거야. 네. 이게 지금 가장 올해 증시 그 상반기 그 연초의 관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저는- 중요해. 이거 네. 박제 됩니다. 이걸 쇼츠로 짤 돕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 딱 하고 안 나와도 되잖아요. 저는 금리 인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예. 언제쯤이요? 저는 12월 FOMC 때는 한다. 12월에 12월. 한다. 네, 12월 FOMC 최 때는 가장 뒤로 밀어놨어요. 그때까지 나오겠 11월까지 나오겠 네, 25bp. 아. 네. 25bp나 아니면 50bp까지도 그러니까 가능하다. 최소 11월까지는 활동하신다는 얘기네. 그렇죠. 11월까지는 12월 나오고. 11월에 휴가 가고. 네. 아. 휴가 그리고 가고. 다음에 방송 나오면 죄송합니다 한마디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파월 있고. 욕 한번 해주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저희가 항상 증시 격언 중에 그게 있잖아요. 연준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연준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준을 좀 덜 믿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작년이라 재작년에 시장의 실망감을 워낙 안겨줬던 게 21년도만 해도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이제 22년 들어서도 이거 물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계속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에서는 너네들 쉽게는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연내 금리나 베팅하게 만드는 시장 참여자들의 하나의 동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근데 그게 좀 사실 걱정되거든요. 네. 어떤 그쵸. 부분에서요? 아니 시장이 지금 연준을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외면해 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도 알아, 난나할 일 할래 이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약간 파월 근데- 삐뚤어질까 봐. 이러다 보면 꼭 나중에 뒤통수 뭔가 하나 한 번씩. 맞더라고. 지금까지 그래. 작년 계속 그랬죠. 계속 그래왔어. 제가 파월이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왜 내 말 거기 안 계속 믿지? 화가 네, 있었어. 맞아요. 왜 내 말 안 믿지? 니들 한번 네. 2월 1일 날 보자. 그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좀 걱정.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중에 상반 1분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2월 FOMC에서 그 괴리 진실 공방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한 번 더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직 좀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좀 고민이 요즘 되는 부분은 2월 FOMC도 어떻게 넘기고 3월 가도 이제 시장에서 얘 괜찮아 얘네 금리나 계속 할 거야 이 전망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계속 들고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6월 FOMC나 9월 FOMC까지 갔는데도 연준이 금리 인하 얘기 계속 안 하면은 네. 시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진짜 안 하면 어떡하지?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상고 하저의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놓으셨네요. 그렇죠. 이거 그냥 어디까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네. 지금 기본적인 전망은 상저하고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1분기만 조금 잘 버티면은 이제 2분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많이 나아지면서 이제 올해 플러스로 끝날 확률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면 어느 정도 플러스? 그 야, 그거 되게 너무 애매한 한 넉넉하게 20, 쓰세요. 예. 어차피 뭐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시니까. 12월 달에 불러주지 마시고 지금 이제 상단은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20%, 그 2,700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뭐 지금 레벨에서 한 15%, 20%이 정도 생각하고 있죠. 아, 저 정도만 해도 너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겠어요. 그 정도면. 살 것 같아 그 정도. 행복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을. 네, 중국 동향이 일단 당장 내일 모레 네. LPR 네. 결정됩니다. 올립니까? 아니, 내립니까? 동결합니까? 내립니다. 5년물? 1년물? 5년물? 예, 아니요. 둘 다 그냥 화끈하게. 예. 아, 화끈하게. 예. 얼마나? 저기요. 0.00 뭐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근데 액션이.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지표가 좋게 나온 것보다 일단 GDP 자체는 반토막이고요. 아, 근데 4분기가 서프라이즈였고 소비도 12월 달이 다 서프라이즈였어요. 예상치보다 약간 다 좋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예상치 자체가 저 미치였습니다. 보니까 에이, 그 예상치가 중요하죠. 그거보다 미치다 보니까 이건 괜찮네라고 하는데 수준 자체는 아직 뭐 네, 소매판매 마이너스 1.8이 뭐 중국 통계 믿지도 마세요. 예, 중요한 얘기를 또 소매판 우리 GDP는 그 발표하는 거 보면 한 보름 지나야 속보치.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면 잠정치. 네, 확정치 나오려면 1년 뒤에요. 그렇죠. 확정치까지 나와야 돼. 1년 뒤인가 그렇게 걸린. 중국은 한번 딱 발표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높여놓고 다음 달에 좀 낮춰놓으면 돼. 이렇게 잘 믹스하는 중이에요. 예. 끝이에요. 그럼. 중국 GDP보다는 그냥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거 보는 게 그쵸, 좀 더 예.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GDP 제일 뭐 미국이랑 총각을 다투는 그 1, 2를 다투는 국가가 제일 먼저 빨리 GDP 발표하는 것도 믿을 수가 조금 이제 없다. 퀘스천 마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니, 바로 다음 날 나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인구가 13억인데. 소매 판매도 네.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마이너스 5점 몇 나오려고 했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었나요? 네. 예. 마이너스 1.8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네.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뭐가 늘었죠? 의약품이 40% 늘었습니다. 감기약. 감기약. 예. 타이레놀. 그냥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감기약사 산말리에서 나왔던 데이터 가지고 소매 판매 좋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네. 그러면 일단 저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 한 21개월째 부동산 경기 지수 하강이죠. 예, 하강이죠. 21개월이 뭐야? 훨씬 더 길게. 중국 데이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시장은 이제 기대하는 거죠. 달러 위안화도 지금 약간 조금 내려와 있고 이럴 때 한번 훅 들어가서 부양에도 큰 충격 없겠다. 라는 쪽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돈 가격 움직이고 철강 선물 가격들 쭉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야 좀 제어 좀 해야겠다. 재고 관리 좀 다 체크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유가도 81달러예요. 네. 네. 80달러가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원래는 툭 한 단계 밀리는 자리인데 돌아서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 뭘 보냐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그대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바라보면서 또 슬금슬금 다들 올라옵니다. 인플레이션 최근에 철강 화학도 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리오프닝 네. 따른 그런 논리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다 약간 좀 붐업이 살짝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안 올릴 거라고 봅니다. 안 내릴 거라고 봅니다. 뒤통수 한 방 빵. 맞아요. 그럴 수도 지금 있죠. 이제 기대감으로 땡겼던 것들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거의 11월 달부터 2달 반 동안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 팩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분간은 그 팩트가 좀 임팩트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미시는 거예요. 팩트가 임팩트 있는. 아, 지난 작년에도 나와가지고 그 단어 뭐였죠? 그거 몇 개 가지고 네. 딱 워딩이 딱 맞추셔가지고 역시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목을 잘 뽑아요. 저희는 또 이제 어그로가 중요해가지고 네. 네. 아, 작년에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네. 안 좋았고 올해는 작년에 사실 저 되게 배 아픈 게 유럽이랑 일본에서 경기 침체 온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주식은 거의 안 빠졌거든요. 네, 유럽이 지금 연말에 시국가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네, 맞아요. 작년에 유럽이랑 일본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미국 20% 30% 빠질 때. 유럽도 네, 안 맞아요. 빠졌었나요? 네. 유럽도 안 빠졌어요. 지금 다 왔어요. 유럽도 정고점에. 그냥 거의 그 정고점 비슷하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그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니까 하늘 높이 간 거죠 유럽은. 솟아오르고 지금 네. 오늘 일본도 2.5%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 똑같고. 일본 별로 안 빠졌고 진짜. 네, 네. 배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이거 올해 계속 되는 겁니까? 그 일본은 모르겠는데 네. 유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올해 유망한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 미국, 네. 북미, 그다음에 유럽 했을 때 유럽은 지금 3순위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유럽이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되게 셌던 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자연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안 보니까 추웠다. 에너지 위기 이런 거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건 달리 말해서 2월 달에 유럽 날씨가 막 영하 2, 30도 가도 할 말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날씨 때문에 올라왔던 요인들인데 저희가 날씨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차라리 그냥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쪽에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까 대표님이랑 약간 비슷한 뭐 중국이나 한국 네, 맞습니다. 요런 쪽들. 자금도 일로 들어와요 다. 네. 지금 보니까 지난주부터 중국 물밑듯이 들어오고 네. 중국 가면 한국하고 대만 가야지. 네.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5분의 1 정도 금액 들어옵니다 한국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와요 근데. 전화해 볼게요 제가. 그건 제가 말씀 못 아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중요한 지금까지 들어오고 난 별게 내 주식엔 별 영향 없더라고.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도 종가상으로 계속 플러스로 돌려놓는 게. 이거 그러니까 남의 주식만 플러스 돌리고 내 주식은 안 돌리더라니까. 그럼 AI 사세요, 박사님. 알았어요. 네. 그러면 사실 매크로적인 걸로 보면 경기는 미국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도 이익 추정치 떨어지는 게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덜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S&P 이런 것들 보면. 네. 근데도 아시아 쪽이 더 좋다고요. 미국도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 좀 빠질 게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이나 아시아들은 이미 미국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더 네. 얼마나 더 빠지겠냐 이 전망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한동안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삼성전자랑 LG엔솔 실적 완전히 큰 폭의 쇼크를 네. 안는데도 주가가 올라간 거 보면은 네. 시장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여기서 얘네들이 나빠져봤자 더 얼마나 나빠지겠냐 이거를 조금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시단에서도 올해 위험한 거 알고 뭐 경착륙이건 침체든 다 맞을 거 아는데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 이 인식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선반영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 중 하나가 자리가 있으면 좀 갖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 갖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 저희가 2020년도랑 2021년도 그리고 22년도 초까지 어떻게 보면 불장이었잖아요. 전부 다 네. 불장. 네. 그때 이제 증시 조정론을 이야기했던 핵심 데이터 중 논 거 중 하나가 메인스트리트랑 실물 경제랑 너무 괴리가 돼. 그 네. 월스트리트랑 네네. 메인스트리트랑 괴리가 너무 심하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경기는 아직 실물 안 부족. 좋다. 네. 네. 이게 붙어야지 정상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동안 진짜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S&P 500이랑 미국의 이제 소비 심리 지수 해보면은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쫙 벌어졌었는데 작년 연말로 갈수록 이제 만났습니다. 둘이 네.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거품도 많이 거쳤고 또 메인스트리트의 이제 경기 그 망가진 것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네. 보면은 뭐 얼마나 더 나빠질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증시 입장에서는. 좀. 아 이게 근데 이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네. 거품이 내려와서 만난 건데 네네. 실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 의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경기를 둘러싼 증시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경로가 과연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가냐 침체로 가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시점에서 소프트 랜딩으로 가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죠. 코스피 3천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 영역인데 지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소프트 있고 랜딩은 아니고 침체에 가는 걸로 상정을 하되 네. 그 침체의 강도가 얕게 갈지 깊게 갈지 이게 지금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축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경기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갈 거긴 한데 이 내려가는 정도의 깊이는 그냥 얕게 간다. 이렇게 기간도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간이요? 예.
그죠. 침체는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안에는 거의 다 회복이 된 약속은 상태니까. 기간도 1년도 안 걸릴 거야. 네, 맞아요. 안 걸릴 네. 텐데.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이나 뭐 이런 쪽도 외국인 기관들 쪽도 많이 좀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면 그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잘 아나요? 막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 삼성전자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어 배팅해 그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더 안 좋다 그러거든요. 네네. 2분기까지 안 좋아지고 3분기에 돌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외국인 배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우리나라 산업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네. 5만 원 미치면 좀 싸긴 싼 것 같은데 네.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 뭐 한 분기 더 보자. 어떤 분이 2분기가 바닥이라 했고 1분기는 적자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손이 안 나갔는데 그럼 어딜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나 경험에 의하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 일단 저는 뭐 4대주의자는 아니고 4대주의자는 그러니까 바닥에 까는 거 보니까 외국인 따라가는 게 맞네. 4대주의자는 아니고 외국인 따라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 지금 수급상의 주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수급상의 주포는 동학개미분들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기관분들도 아니고 그쵸. 저는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의 가장 큰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이제 보고서들은 이제 영어로 쓰여진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영어 보고서를 안 봐서 그랬구나. 파고가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난 월요일 날이었나 그 은행주들 엄청 날라갔던 날 때 그때도 은행주들 한때 주가 잠깐 조정받았을 때 돌렸던 것도 이제 JP 모건인가 여기서 우리나라 은행주들 좋다 담아도 된다 이런 콜도 좀 적극적으로 돌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 저는 더 좋아합니다. 저는 훨씬 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맥락을 따시고 그 수급상 주포의 성격이 누가 그 키를 주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저희가 더 주목을 하는 게 지금 장세 대처할 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좀 사대주의 같기도 해. 근데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 기건입니다. 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는 조금 예외고요. 두 개를 요즘 뭐 이렇게 골똘히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과거에 반도체 저점 때 들어왔었을 때 나왔던 패턴들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재고가 확 늡니다. 네.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결국은 도는 게 저점이 아니라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재고가 확 든다. 근데 지금 재고가 확 늘었는지 덜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더 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고는 좀 무지하게 늘었잖아요. 늘어나는 지금 것도 엄청나게 늘어났지. 근데 다음에 더 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재고 들었다가 줄었다가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걸 다 돌파해 버렸어요. 지금 보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재고와 SK하이닉스 재고 수준 봤을 때 이제 유사함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나와서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왔던 재고 수준 보게 되면 한 20% 더 증액시키면 아마 4분기 때 SK하이닉스 17조 나올 겁니다. 네. 재고가. 예. 보통 많이들 뭐 8조에서 뭐 11조 여기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수치거든요. 애널리스트 다 틀렸다는 거죠. 반도체 애널리스트. 대표님이 맞고. 리서치 회사입니다. 리서치 회사. 예. 네. 레몬 리서치가 최고다. 계산기로 두들기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엑셀 안 쓰고 계산기로. 쌀집 계산기요. 쌀집 계산기로. 네. 근데 추이를 보게 그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항상 외국인들은 그때 반응하더라고요. 저 재고 이만큼 쌓였어 그러면 사더라고요. 감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감사는 뭐 공식화된 것 같고요. 거의. 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이제 이번에 감산 얘기를 안 하냐는데 삼성전자도 비공식적으로 기술적 감산 뭐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하청이 아니고 협력업체들한테는 다 얘기가 돌았대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냥 가만하지 하되 어디 가서 얘기 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퍼즐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이 그거군요. 뭐 1분기가 더 늘어나느냐 마느냐인데 아마 지금 이 패턴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계속 관심 높을 것 같아요. 뭐 주가야 뭐 6만 전자, 5만 몇천 전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은 둘 것 같은. 네. 앞전에 이제 수요가 사라져야지 그래야 본격적으로 올라갈 텐데. 중국으로 갈 것 같고요. 중국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아까 이제 우리 그 허재환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허재환 팀장은 중국이 좋긴 좋지만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얘기거든. 그리고 그나마 나은 게 IT 출하량 증가율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두 자리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년에 한 2년 연속 역성장했었으니까 네. 올해 그러다가 조금 낮다고 본 게 마이너스 6% 정도 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드디어 플러스로 도네요. 중국의 힘 때문에. 네. 그냥 플러스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고요. 네. 3, 4%이 정도입니다. 아, 참, 요즘 세상에 3, 4%면 어디예요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계셔? 그게 뭔가 또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최근에 개인들이 오늘 나온 뉴스에도 사업 개미들 가장 많이 산 종목 보면 테슬라, 그다음에 TQQQ 음. 3배짜리 네. 박살이 났겠죠. 최근에 장 올라올 때도 좀 보면 인버스를 또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버스가 아니라 곧버스죠. 죄송합니다. 네. 곧버스. 네. 오버스. 아, 인버스면 다행이지. 인버스 네. 2X 예, 굉장히 많이 한국인들 이제 그 도박의 민족이어서 좀 그렇죠. 레버리지 끼고 아니, 들어가는 도박의 거 민족, 하니까. 배기의 민족. 우리가 무슨 도박? 네. 아 저는 네. 그걸 느낀 게 우리나라 한국 분들의 그 투자자분들이 되게 성향. 레버리지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게 채권 3배 ETF들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채권 그거 채권 세배. 몇 네. bp씩 움직이는 거 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못 우리는. 참지. 그러니까 네. 채권이 ETF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건데 아니 안전자산에 3배를 씌운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우, 놀랍네요. 왜 그러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뭐 이유가 있나요? 아 무조건 지르고 봐야죠. 일단 질러요? 큰 거 제일 센 거. 제일 센 걸로? 뭔가 움직이면 이게 제일 클 것 같고. 네. 네, 그거죠 뭐. 그 네, 뭐 이런 거 놀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일 화끈하긴 해요. 보면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지금은 아닌데 제가 이제 사원 대리 때는 세계에서 파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네 맞아요 1, 2위 다퉜죠. 그렇죠. 조그만 1등. 나라에서 1등. 개인 파생. 전 세계에서 1등. 그러니까 개인 네. 파생으로. 네. 이 5천만 이 작은 나라에 네. 금이 그때 뭐 지금처럼 아주 클 때도 아니었는데 네. 세계 1위를 막 근데 이제 승수 올리고 하면서 좀 맞아요. 이게 뭐 증거금 교육받고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규제 엄청났습니다, 솔직히. 예, 줄어들긴 했는데 세계에서 파생이 1등이었던 그런 나라인데 근데 반대로 그게 뺏기다 보니까 시장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파생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기관들도 예전에는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외국인들 빈자리를 훅 들어가서 썼는데 네. 못 합니다 이제. 아, 네,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이 다 끌려다녀요 지금. 그렇죠. 네. 베이시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측이 돼요. 예전에는 개인들까지 붙어서 막 받아 보니까 막 속임수도 나오고 뭐 저 베이시스 움직임 보면 막 춤을 췄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변화는 그 루틴에 맞게 움직이더라고요. 파생은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데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원래 그게 맞죠. 네, 거기서 하는 게 맞지. 개인이 들어가서 해가지고는. 그래서 개인들이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인버스나 곧버스 많이 이제 태우신다고 들었는데 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가지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상저하고를 외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조심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네. 조심해 보자 이 생각을 할 수도 진짜 있다. 그럴까요? 해지용으로 조심하기 위해서 해지용으로. 예, 저는 약간 해지 성격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 팔고 들어간 거 아니, 아닐까요? 아니 해치라고 하려면 곧버스는 좀 심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곧버스는 공격적인 거지. 그렇죠. 근데 채권 3배짜리 들어가는 나라에서 저희 뭐 곧버스 곧버스 별거 아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아까 저희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워낙 수남에 빨리 전 종목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가두리 양식 쳐졌다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로 해지를 해놓고서 개별 종목으로 아래에서 먹으면서 나는 이 장세 버티겠다. 좀 이러한 개인들이 늘어나지 않나. 뭐 이른바 그냥 동학 개미가 아니라 동학 롱숏 이런 개미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세네. 네. 동암으로 오시면 또 그러면 별로 걱정할 건 없는. 네, 크게 뭐 걱정하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수는 묻고 네. 플레이는 AI로 하고 뭐 무슨 로봇으로 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 공격적으로 했든 말았든 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작가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누가 이거 뭐 해달라고 한 건지 네. 예견된 악재 말고 예상치 못한 혹은 네. 확률이 낮은 악재들이 있는지 네.
단독으로 다른 데서 이야기하신 거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이슈를 넣었던 건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연구님이 쓰신 겁니다. 이거. 단독입니다. 연합인포맥스 단독입니다. 네. 저희만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악재. 네. 네. 아니 아무도 모르는 악재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확률이 낮은 악재. 위원님만 네. 아는 악재. 아무한테도 공개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네. 우리 이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시더니 그 지금 고민을 해볼 만한 악재는 저는 계속 전쟁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쪽. 전쟁은 너무 오래된 악재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네. 말고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혹시나 대만 대만 둘러싸고서 항상 얘네들은 뭐 몇 년 전부터 화해고가 됐는데 이번에 좀 중국 정권이 색깔이 바뀌면서 결코 미국과 더 친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대만과의 관계도 계속 민감해진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좀 예상치 못한 좀 악재 중 하나 블랙스완급은 아니지만 그 소수만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불확실성 이 정도 영역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 뒷골이 서늘합니다. 제가 아니, 정확히 1년 1개월 전에 네. 12월 달에 뭐 위원님도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홍준욱 대표님, 김영익 박사님이랑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특집 방송.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혹시나 발발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발생하진 않겠죠. 네. 하고 바로 2달. 지금 뒷골이 서늘한데 이런 일이 진짜 있으면 안 되죠.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의 그거는 아예 급이 다르니까. 그게 다르죠. 게임이 다르죠, 네. 진짜. 그렇게 에이 안 일어나기를- 일어나겠지. 네. 안 일어납니다 네. 이거는. 그럼 2달 뒤에 하지 마세요. 아유 이거는 없어 없는 일이야.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또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저희가 안 잡힌다. 내려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CPI 사이트 미국 BLS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CPI 구성 항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 추천하는 방식. 우리 옛날에 금바지 빼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년 단위 데이터를 토대로 그 구성 항목을 변경했다면 이제는 작년 것만 데이터를 토대로 구성 항목 유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빠지는 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네.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다들 빨리 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시 오를 여지가 그럴 수도 한번 있죠.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유가 때문에 좀 변동성이 걱정스러워요. 예, 유가도 그렇고 날씨도 지금 어떻게 변수고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제 다들 중국 리오프닝이나 수요 들면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상승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하게 되고 그렇죠. 금리 인상 더 세게 하게 되고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데이터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지극히 발생 가능. 아니 뭐 이야기는 낮은 많이 확률들. 이게 도는 네. 이야기여서. 네. 준비는 해놔야죠. 뭐 생각은 해놔야죠. 예. 아 오늘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위원님과 김민수 레모니스 대표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수요일에도 놀러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